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월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희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두바이발 악재로 인해서 4% 이상 급락하며 120선마저 붕괴됐었는데요. 이 단기 낙폭에 따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두바이발 악재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39.45포인트 상승한 1563.95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11.14포인트 상승한 462.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2천억 원 넘게 순 매도했던 외국인은 오늘 1,200원까지 쑥 매수하며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개인도 450억 원어치를 순 매수하며 6개월 연속 매수 우위에 서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팔고 있는데요. 이 기관이 1,638억 원 정도 매도하며 4일째 매도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기관만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89억 원가량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19억 원, 개인이 69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1,814계약 정도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701계약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는 매도 우위에 있고요. 비차익 거래가 매수 우위에 있지만 이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1,661억 원가량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오릅니다. 대형주의 상승폭이 큰데요. 대형주 2.72%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형주는 1.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소형주는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업종이 크게 상승합니다. 6.08% 오르고 있고요. 금융업 4.26% 오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 4.17% 오르고 있는 가운데 운송장비도 3.74% 오릅니다. 보험업종도 3.2% 올라가고 있고요. 이 제조업 2.4% 올라가고 전기전자, 의료정밀 모두 2.3%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 없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39%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들이 일제히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두바이 쇼크에 따른 낙폭이 지나쳤다는 인식과 함께 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가 양호하다는 전망에 주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2.89% 오르고 있는 가운데 KB금융 3.9%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바이발 악재로 급락했던 은행주들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신한지도 4.7%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4.4%로 급등합니다. 양호한 4분기 실적 기대감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이 0.95%에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3.14% 올라갑니다. SK텔레콤은 0.59% 약진하고 있고요. LG화학이 4%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이 8.65%나 오릅니다. 이 두바이 관련 이스포저가 상대적으로 컸던 우리금융이 악재를 딛고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가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0.62% 밀리고 있는 가운데 롯데쇼핑도 1.78% 소폭 밀립니다. 신세계 2.6%대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4.59%대 오릅니다. 외환은행이 6.67%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업은행도 5.8%대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4.9%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 기아차 모두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서울반도체 3.14% 올라갑니다. 이 두바이 쇼크로 급락했던 서울반도체가 외국계 계좌를 통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2.13%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약간 조정받네요. 0.74% 내려갑니다. 태웅 2.48%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80억 원 규모의 합금강 링당조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오늘 공시를 발표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서 0.16%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네오이즈게임즈 2.7% 올라갑니다. 태광이 4.3%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성광밴드 5.4% 급등합니다. 플랜트업체 성광밴드가 중동발 우려로 지난 이틀간 급락한 데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3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음이 1.3%로 오르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6.4%로 또 급등하는데요. 여행주 상승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과 또 환율 하락에 따른 특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펴고 있습니다. 코미팜이 3.5% 올라가고 있고요. 동국 SNC 4%대 상승합니다.
두성 엔지니어링도 4.8% 올라가고 평산도 4.7%대 상승합니다. 네오세미테크도 2.5% 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니슨이 9.3%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차 바이오엔도 3.1% 상승하고 있고요. LC디지텍도 2.8% 오르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도 2.9%대 상승하고요. 디지텍 시스템도 2.24%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성우하이텍 6.13%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462.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변성환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바이월드 모라토리엄 선언 후폭풍으로 지난 금요일이죠. 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금융시장이 국내에 영향이 미칠 것이 미미하다는 전망과 함께 오늘 1560선을 넘어서며 상승폭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상승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두바이발 금융위기로 다시 한번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추수감사절 휴장을 가지며 충격을 약화시켰으나 유럽 시장이 급락하였고 이에 우리 증시는 지난 주말 개장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며 120일 이평선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증시는 두바이 사태가 제2의 글로벌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며 투자 심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에 따른 수비 기대감을 보였던 점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자 우리 증시도 전일 낙폭을 회복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금융주들이 회복세가 가장 강한 모습이고요. 우리 금융지주가 정부의 지분 매각과 두바이 쇼크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며 다른 은행주들도 4에서 5% 이상 반등하며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두바이 투자에 대한 익스포저가 그리 크지 않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컸던 삼성물산이 급락 이후 반등세가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폭락하던 달러가 급반전하며 상품 가격과 이머징 마켓의 총화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CJ제일제당이 2%대 하락하고 있으며 고려아연, SK에너지 등의 상품 관련 주식들이 반등세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 두바이 쇼크가 제2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일 텐데요. 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아직 뚜렷한 수급 상황이 없다는 게 약간의 불안한 점입니다.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에 따라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이번 두바이 쇼크가 제2의 금융위기로 넘어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인데요. 우선 지난 동유럽 금융위기와 리만 사태와는 달리 CDS 프리미엄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모습입니다. 또한 직접 피해 당사자인 유럽계 자금과 중동제 자금이 우리 시장에서 급격히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계 자금의 경우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서 롱텀 성격의 장기성 자금이 대부분이며 특히 올해 들어온 아랍계 자금의 경우 사우디계 자금이 전체의 90%며 아랍에미리트 자금은 약 800억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충격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부다비 측에서 두바이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판단이고요. 따라서 쉽사리 두바이의 금융위기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은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시장 쇼크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라는 판단이고요. 급매물의 소화 후에 매물 공맥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반등세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반등 후 반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121선 안착, 즉 1560포인트 이상 상승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며 종가상으로 121선 안착이 어렵다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오늘 오후장에서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업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주 낙폭 과대 종목의 짧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1560포인트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격 매수는 어려운 시점이고요. 낙폭 과대주로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우리금융의 매수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며 엔화가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어 신엔고 시대가 다시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엔고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혜주로는 삼성전기, 삼성 SDI 그리고 중소형주인 우주 일렉트로닉스를 관심권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 MLCC 경쟁사가 대부분 일본 업체로 연초에도 엔고 수혜가 많았었습니다. 삼성 SDI는 제2차 전지에
원재료가 엔화가 많아 원가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주 경쟁 업체들이 일본 업체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점유율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일렉트로닉스는 초장밀 커넥터 시장이 경쟁 업체들이 대부분 일본 업체로서 대표적인 엔고 수혜주입니다. 네, 병과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변서환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2.3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1.98% 올라가고요. 항생지수 3.39% 올라갑니다. 홍콩 H지수도 4.31%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만 지수 1.39% 올라가고요. 베트남 지수도 2.73% 올라갑니다. 싱가포르 지수만이 소폭의 조정받습니다. 0.75% 밀리고 있고요. 호주 지수도 2.48%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아시아 주요 증시 두바이 충격에서 헤어져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 중국 증시 역시 중국 정부가 통화 완화 정책을 내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름세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두바이 월드의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시장에서 우려감이 컸었는데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 상승한 3,159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2010년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 기조를 이어져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원저바오 총리가 중앙위원회 경제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느슨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 또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자선 버블과 과도한 고속성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유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양과 경기 활성화를 통한 신흥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오면서 내수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강한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3,200선의 돌파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강세장의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강세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시장은 3,200선 밑에서 장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풍력 최대 기업인 용원전력이 신규 상장을 하면서 풍력 발전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풍력 발전 업종 강세장의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지금 중국 풍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 최대 풍력 업체인 용원전력이 신규 주식 IPO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그린 에너지 관련 업종인 녹색 성장, 즉 이제 풍력 발전 같은 태양광 이런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회사의 최대 기업인 용원전력이 신규 주식 IPO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정부 또한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관련 업종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PO에 중국 인수생명보험 그리고 여타 다른 동아은행 같은 대형 국부 펀드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용원전력 같은 경우에 국내 최대 기업의 지위의 우위성과 실적 또한 호전세를 나타내면서 풍력 발전의 선두주자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러한 업종들이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산화탄소 삭감 정책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호재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모습과 함께 시장 밸류에이션 또한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업종이 선두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본 증시는 이 두발배 충격이 예상만큼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엔달러 환율이 전결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오전장도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오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9,300선 내외 부근까지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었습니다.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면서 2.39% 상승한 9,298.93포인트의 오전장 마감했었는데요. 교훈 시장에서 이런 상승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전일 너무 큰 낙폭을 보였던 만큼 반발 매수의 유입이 시장에서의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관방장관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기조에 대해서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언급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또한 이러한 걸로 인한 여파가 큰 만큼 증시 부양책 또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계 은행에서 두바이 관련 대출이 1,000억 엔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 생각보다 작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UFJ 같은 경우에 두바이 관련 대출이 6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 미쓰비시 UFJ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두바이 관련 대출이 생각보다 작다라는 것들이 일본 은행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오면서 오늘은 반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현재 엔화는 좀 약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엔화 강세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강한 랠리를 계속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반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9,300선이 있는 5일 이평선을 돌파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충격으로 인한 하락 이후 반발 매수의 유입이라는 의견 또한 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바이에서 터진 문제가 유럽과 아시아로 옮겨갈 수 있어 불안하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기관리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위기관리 방침을 밝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조기 집행돼 위기관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기관리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조기 집행돼 위기관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G20 참여 국내 랭킹 1위부터 22기업을 비롯해 세계 최대 기업 400여 개가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연구기관 등의 경제 전문가들이 수시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으나 각 예측치가 1년 사이에 4에서 6%포인트나 변하면서 전망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 변수들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한다는 전망의 기본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기관을 눈치 보게 하거나 이미 발표된 지표를 조금씩 반영해 향후 전망치를 내놓는 수준이어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로 2에서 4% 정도로 높게 잡고 있다가 막상 경기 하강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자 마이너스 2% 이하로 대폭 내려잡았고 다시 경기가 회복세로 돌자 뒤늦게 올려잡는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두바이 월드의 채무 상환 유해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일일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두바이 사태가 확실히 타개될 때까지 각 분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일 점검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두바이 사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의 주요 기준금리인 양도성 예금증서 고시금리의 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는 CD 고시금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금리 변동 주기가 현행 3개월 위주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CD금리 산정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실제 CD 거래 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 제공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정 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CD 거래 실적이 많은 10개 증권사로부터 매일 금리를 취합해 금리를 정했지만 일부 증권사가 다른 회사의 사례를 참조해 내보내는 등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40.12포인트 상승한 1564.61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11.14포인트 상승한 462.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증권사들도 낙폭과대 매수 기회라는 표현으로 이 주요 종목에 대한 매수를 추천해 한 주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참 달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후장 정말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